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오늘도 8, 90년대 문방구 한켠에서 저희의 그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100원, 200원짜리 조립식 장난감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때는 조립식이라고 많이 그랬죠. 프라모델은 나중에 좀 멋지게 생긴 말이었고, 이렇게 간단하게 뒤에 설계도 보면서 뜯어서 만들었던 그런 추억의 장난감들입니다. 자, 오늘도 또 어떤 그 추억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아카데미의 이 미니미니 시리즈입니다. 뭐 합본으로도 발매되고 여러 가지 그 발매가 됐었죠. 지금 이 제품은 1번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엘리자베이스, 퀸 엘리자베스호하고 더크보트, 호버크래프트, 그때 당시 호버크래프트호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우주 관련 장비도 있었고 우주인이 있는 거. 자, 여기는 그 클래식한 범선이 또 들어있는 제품. 그 후에도 뭐 항공기도 있었고 클래식카도 있고 더 그렇게 했죠. 여기는 나머지 광고는 잘린 것 같아요. 자, 이 100원짜리 치고는 제 기억으로는 가장 정교했던 그런 조립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도 와, 이건 좀 대충 만들었다, 이건 되게 정교하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건 특히나 굉장히 정교한 느낌을 받았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좀 이 여객선의 이 창문 보세요. 창문. 자, 지금 봐도 뭐 엄청 훌륭한 디테일이죠. 이렇게 앞쪽도 마찬가지로 다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그때 당시 사출 기술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서. 자, 이런 거를 거의 지느러미 없이 잘 표현을 해줬고요. 박스에는 그 접착제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접착제가 좀 필요하죠. 접착제 없으면 고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호버크래프트도 여기 창문 이렇게 있고 그 외에 디테일도 굉장히 섬세하죠. 바닥 부분에는 이 펜 돌아가는 거 요거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통통배 있는 거. 저는 그 자동차 만들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주인 만들기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특히 뭐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한두 번씩 사보고, 또 있다가 또 없어지면 또 한번 사보고, 중학생 때 나이 들어서 도색해본다고 또 한번 사보고,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샀었던 그 100원짜리 키트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후반기 박스긴 한데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100원짜리에 대한 느낌을 줬던 장난감이네요. 자, 무적초인 코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우주의 불사신이라고 또 딱 해줬습니다. 엠파이어 교제사. 자, 너는 뭐니? 너는 스페이스 간담 V도 아니고 마크로스. 굉장히 멋지게 잘 그렸어요. 이 그 엠파이어 교제사는 물건을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100원짜리임에도 실제로 이 내용물이 굉장히 정교하고 잘 만들어졌어요. 자, 물론 변형은 되진 않지만요. 간단하게 딱 보면 발키리 그 모습 되어 있죠. 사출물을 떼어낸 후 칼로 잘 다듬어서 조립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가격은 100원이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연도까지는 이렇게 안 나왔고요. 자, 자매품을 볼까요? 여기 코커스 있고요. 아크로펀치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 참프 그 로버트, 빨간 로버트죠. 이렇게 귀엽게 또 나왔고요. 자, 100원짜리도 아이들이 이렇게 사기 전에 한 번씩 다 열어보죠. 열어봐서 얘네가 좀 믿고 사도 되겠나 이런 걸 가늠을 하죠. 자, 보시면 굉장히 그 깔끔합니다. 이 화면보다 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발키리의 이 특징적인 앞뒤 발 요거 되어 있고요. 여기 이 고관절은 좀 약할 것 같네요. 그리고 총도 잘 재현을 해줬고요. 머리에 양쪽 뿔하고, 자, 등 부분에 날개 접은 부분, 뭐 이런 각 부위들이 괜찮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구입한 친구는 제법 좀 멋있게 진열했다, 멋있게 만들었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색하고 빨간색 이 두 개의 런너를 섞었네요. 이게 굉장히 좀 뭐 어울린다고 봐야죠. 어울린다는 색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안쪽에 보면 이런 세세한 몰드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00원짜리도 이렇게 대충 만들지 않은 또 제품들이 있었네요. 고바리안 사이코 로봇 1호 고바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그려놨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멋지게 그렸습니다. 요거는 그 제일과학교재 거예요. 자, 이렇게 제일과학도 뭐 보물서만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했었습니다. 또 TV에서 방영하는 건 일단 만들어야죠. 이렇게. 얼굴에 자, 고바리안 특징이 요 삼각뿔 있고, 팔은 그냥 앞뒤 쫙 붙이면 되고요. 다리도 그냥 통 하나로 되어 있나 보네요. 돼 있고, 가슴에 요 고바리안 특징인 요 마크 딱 있어서 1, 2, 3, 4대로 하면 이렇게 조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바리안 얼굴 한번 봅시다. 구수한 형태네요. 구수한 형태의 그 마징가 같은 그런 얼굴입니다. 코는 좀 없어서 밋밋한데 눈하고 그 입은 딱 살아있네요. 요 가슴판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고바리안 요 가슴판은 있고, 총도 제법 비슷하게 해줬고요. 팔은 그냥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그 톤 다운된 색깔로 이렇게 발매를 했었습니다. 고바리안은 제가 중학생 때 같아요. 중학생 때인데 썩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관련 제품들이 막 무수히 쏟아졌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이 박스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요. 보면 그 킴스 프라모델입니다. 킴스 프라모델은 제가 80년대 후반에 갑자기 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모터 계열로 작동하는 제품을 많이 냈었고요. 또 이렇게 100원짜리도 발매를 또 했었습니다. 간담 G2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뭔가 약간 바이오맨 필이 확 나죠. 이렇게 다리는 되게 그냥 간단하게 그려줬는데, 근데 이 제품은 제법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00원짜리인데도요 1호하고 2호가 다 분리가 됩니다. 여기 이 상체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하체 부분 머리 돼 있고, 자, 요건 1호 부분 머리 이제 덮게 덮여지는 부분이고요. 다리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 비행기 모양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 설명은 별로 없어요. 되게 분리됩니다, 변신됩니다 되게 강조해서 써놨을 텐데 딱히 뭐 그런 설명이 없어요. 되게 좀 점잖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면 여기 허리 부분이 딱 분리가 되고요.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줄어들어서 돌아갑니다. 팔도 안쪽으로 굽혀지고요. 아마도 속눈샘 치고 만들어 본 친구들은 의외로 괜찮네. 그리고 이제 얼굴도 보시면 준수하게 이렇게 100원짜리 치고는 배트맨 얼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이오맨이 약간 배트맨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또 킴스 프라모델입니다. 킴스 프라모델은 이제 여기 보면 이 마크가 가운데 태극 마크가 있고 여기 꼭 프로펠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많이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이렇게 얼굴 부분이 좀 지워져서 아쉽긴 하네요. 그림은 조금 약간 초급자분이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 같은 거 표현할 때 되게 좀 엉성하게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또 재밌네요. 요 빨간 문양 뒤에 팔이 이렇게 크게 있는 것도 또 재밌고요. 자, 아이들은 이쯤 되면 이거 무슨 다이어배틀즈 뭔가 그 로봇이야 라고 이제 딱 보죠. 답이 나오죠. 변형은 되진 않지만 제가 코가 막혀서 자꾸 말이 좀 꼬이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이어배틀즈의 그 어떤 특징은 다 잘 잡아줬습니다. 머리 모양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뭔가 면이 많죠. 면이 많으면 그만큼 정성을 많이 쏟았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100원짜리라서 솔직히 잘 티는 안 나요. 너무 복잡한 모양보다는 조금 더 그 재미난 모양을 아이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거라서 이 제품을 되게 좋아했을 아이들도 있었겠죠.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톤 런너에 이렇게 2장 꽉꽉 채워서 이렇게 발매를 해줬네요. 자, 캐산 권총입니다. 정의의 캐산 권총. 여기 6번 붙은 거 보니까 이렇게 띠기로 받을 수 있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보통으로는 잘 파는 걸 저도 못 봤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캐산이죠. 디자인은 약간 이제 색깔은 좀 틀리지만 캐산은 총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냥 이렇게 점프하는 용도로만 많이 쓰죠. 이렇게 브레이킹 보스가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대한교제사입니다. 대한교제사. 히트 NO 79-8. 뭐 여러 개 뭐 생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멋진 번호를 또 입혔어요. 그리고 이게 DH일까요? D하고 H 같긴 한데, 자, 그래서 대한교제. 방아쇠에는 절대로 접착제를 사용하지 말 것. 접착제를 사용하여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접착제가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접착제는 몸체를 합칠 때만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건 대충 빨간색이나 파란색 런너예요, 대부분.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총의 디자인은 제법 멋지네요. 제법 약간 그 우주인 필이 좀 나면서 제법 멋집니다. 이렇게 총알도 큼직하군요. 이렇게 여러 발 또 들어있고요. 여기 딱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뭐 이쑤시개나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으네요. 자, 이 방아쇠가 얼마나 그 힘을 견뎌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발 쏘고도 그냥 아이들은 재밌게 놀았을 수도 있죠. 그 정의의 소년 캐산을, 불사진 캐산을 생각하면서 이 총을 가지고 놀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 소개시켜 드린 적은 있는데 캐산총이 나왔으니까 정의의 캐산 프라모델도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볼게요. 로켓 과학 이렇게. 자, 근데 캐산은 참 인기가 있었는데요. 관련 제품을 만나기는 그렇게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더 작은 시리즈의 캐산이 제 기억에는 있는데 뭐 다시 만나기는 정말 그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형태의 그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화에도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화 자체는 지금 봐도 너무 완성도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자, 요런 스타일로 몸체가 굉장히 큽니다. 어른이 손에 잡을 정도로 이렇게 좀 크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슴에 캐산, 여기 약간 닮은 마크 있고요. 자, 얼굴은 뭐 그냥 동그란 거에다가 눈, 코 이렇게 살짝 붙여놨을 뿐입니다. 여기 브렌다도 이렇게 크게 빨간색 개로 되어 있고요. 요즘 만약에 이제 캐산이 TV에서 방영하면 초등학생이 이렇게 점토로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지만 저는 뭐 이런 형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냥 앞뒤 딱 붙여서 완성으로 끝내는 이런 제품들 많이 있었죠. 자, 그리고 뭐 변신 로봇가 나오면 사줘야죠. 반드시 사줘야 됩니다. 변신 로봇은 뭐 아이들의 좀 꿈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변신 로봇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요건 이제 머신 로봇 시리즈겠죠. 바이오 휴즈라는 그 헬기로 변형하는 키트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변신 로봇 조립식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제품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제품입니다. 변형도 깔끔했었고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은 그런 형태여서 적당하게 굉장히 즐겼던 그런 제품이에요. 헬리콥터와 바이오 로봇으로 완전 변형된다. 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미나 과학 모형이고요. 자, 설계도도 굉장히 이렇게 공들여서 이렇게 그려놨죠. 변형까지 해야 되니까. 약간 그 변형 방식이 잠수함 로봇하고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제품 안쪽에는 이렇게 런너 2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종이가 한 장 들어있잖아요. 자, 설명서 수정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설명서 수정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200원짜리인데도 뭔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좀 잘못된 부분을 안에 수정 종이를 딱 넣어줬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이가 있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거의 머신로버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프라모델로 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완성도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제품이네요. 여기 헬기 앞에 보시면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죠. 자, 그리고 뭐 조립식 저가형 조립식 100원, 200원짜리, 300원짜리 제품 중에서도 몇 번씩 좀 사보게 되는 그런 제품들이 꼭 있어요. 이제 뭔가가 이제 마음에 꽂히는 거죠. 뭐 가령 그림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내용물이 의외로 괜찮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기 이제 그때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좀 재미를 느꼈다든지. 자, 썬더에이는 극장 영화로 이렇게 개봉을 했었고요. 당시에 관련 제품이 뭐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우레메나 좀 돼서야 그나마 좀 이렇게 완구가 되고 스페이스 건담 V 됐지만 썬더에이도 참 드물었어요. 근데 이제 조립식으로 여기 얼굴 보시면 와, 극장에서 봤던 그 썬더에이 얼굴이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다리 부분은 건담에 그것을 좀 채용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썬더에이지만 더블아켄을 들고 있는 이 그림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무기 하나 바꿔서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자, 얼굴부터 봐야죠. 얼굴 재현도 제법 괜찮죠. 썬더에이 이렇게 눈, 코, 입이 되어 있고요. 방패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를 딱 붙이면 제법 괜찮은 형태의 그 로봇가 돼요. 그리고 조립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편이었고요. 자, 발은 뭐 역시나 기동전사 건담의 그 발을 썼네요. 이렇게 하고 몸통도 자, 전면은 썬더에이 부분에 그 가슴을 잘 재현을 해줬죠. 뒤는 역시나 그 건담을 피해갈 수 없는 이 또 디자인이 됩니다. 자, 뭐 좀 조합을 했지만 소년과학 교재사에서 만들어 놓으면 또 괜찮았던, 그래서 저도 이 썬더에이를 몇 번씩 샀던 그런 기억이 있는 제품이네요. 중앙각 이제 감마즈죠. 감마즈의 이제 우라누스 로버트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쯤 많이 나왔었어요. 90년 초, 91년도, 2년도, 3년도 그때쯤이었는데, 그때도 문방구는 약간 세태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앙각에서 나온 고드마르스는 문방구마다 왠지 조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요게 낱개를 사서 합체까지 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합본으로 한 번에 사면 좋긴 하지만 낱개로 사서 야, 이거 합체될까? 왜냐면 이 감마제를 초등학교 때 완성품을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입고 있다가 이게 다시 프라모델로 나와서 중앙각에서는 그런 거 좀 잘했습니다. 뭔가 의외의 것을 좀 내줬어요. 그래서 중앙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과학사인데, 자, 이렇게 중앙각의 설명서는 항상 좀 이런 식이에요. 그림체도 꼭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은 그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이런 어깨 부분은 초합근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그냥 뒤로 딸깍 빼버리는 걸 택했습니다. 그래도 중앙각 제품이 만들면 되게 튼튼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딱 나 볼트를 조립해줘 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볼트도 잘 들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 큼지막한 스프링도 있어서 머리를 딱 이렇게 눌러서 고정할 수 있었고요. 이 제품 좋아했던 이유는 일단 얼굴이죠. 얼굴 재현도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각 로봇마다 특징이 있게 재현해 줬는데, 뭔가 항상 부족해요. 중앙각 제품도 뭔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그 개별 무기도 또 들어있고요. 이렇게 나오면 야, 아카데미에서 이런 거 좀 손 한번 대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늘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립은 군대를 다녀오고 그 이후에도 쭉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제가 대학생 때도 저희 집 그 찬장에 이렇게 완성품이 진열되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이사할 때 없어졌던 것 같은데 굉장히 늦게까지 만들었던 그 제품 중에 하나네요. 지금 봐도 디자인은 너무 멋지죠. 여기 헤비메탈 엘가임, 중전기 엘가임, 자생과학 교재사인데요. 그때 아이들한테 엘가임이 먹힐 수 있었을까요? 일본에서도 이 디자인이 그때 당시에는 참 호불호를 가렸는데 엘가임이라는 걸 자생과학에서 또 손을 대네요. 제목 그대로 또 이렇게 다 썼어요. 그리고 그림도 별로 변하지 않고 역시나 그 모토헤드랑 많이 닮아 있죠. 이렇게 엘가임을 볼 수는 없었지만 뭐 이렇게 있어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자, 박스가 많이 좀 낡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엘가임의 모습이 제법 나올 것 같죠. 얼굴도 이렇게 비슷한 것 같고 팔이나 다리, 그리고 엘가임에 나오는 그런 좀 적 캐릭터 이런 것도 발매를 하고 그랬었죠. 이건 핑크도 아니고 주황도 아니고 약간 이 경계가 모호한, 뭐 얼굴은 준수합니다. 얼굴은 그냥 엘가임 같기도 하고. 아마 난 좀 특이한 걸 원해. 그리고 나 엘가임 알고 있어. 이렇게 조금 새로운 걸 항상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게 그거네 하면서 한 번쯤은 사봤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뭐 저도 당연히 샀었고요. 뭐 나이트 블랙라이트 하고 뭐 이런 것도 발매했을 때 재밌어서 다들 샀었습니다. 나름 중학생 때 도색을 막 배우고 에나멜 사고 할 때라 그때 굉장히 재밌게 칠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제품도 나왔었네요. 소년화랑 특전대 결합 시리즈, 이 아오시마 시리즈죠. 아오시마에서 나왔던 묻지마 합체 시리즈입니다. 아오시마 제품은 박스 아트로는 거의 탑을 달릴 정도로 저가 제품에서 정말 그림을 멋지게 그렸던 과학사예요. 그래서 그때 사무과학에서 또 몇 가지 과학사에서 나왔는데 그림을 보면 일단 막 사고 싶어지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뭔가 제로기가 될 것 같은 이런 비행기랑 뭐 2호기, 3호기, 4호기. 그래서 또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개가 나왔었어요. 이제 박스 안을 열어보면 그냥 표정 관리 안 되는 그 정도의 퀄리티지만 제품 자체랑 이런 딱 스케일의 박스가 되게 좋았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아이들은 또 이렇게 주머니에서 100원짜리를 꺼내서 또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아오시마 제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만났던 그런 합체 시리즈 그런 것도 몇 가지는 이렇게 구해서 그냥 막 붙이면 돼요. 여기저기 막 붙이면 그런 건데 런너는 그래도 색깔을 이렇게 좀 달리해서 넣어줬네요. 검정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줬고요. 열려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좀 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런 소년화랑 특전대는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 문방구에 가면 또 이런 깍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유선형의 비행기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보면 여기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몇 개를 다 모아서 큰 비행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레고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끼워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엄브레엘 R04, 제목도 굉장히 어려운 혹선 대전쟁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앙각에서 발매를 했습니다.
중앙각에서는 이 제품을 몇 번씩 이렇게 재탕을 하기로 했는데, 뭐 어느 때는 독수리 오용제가 됐다가 또 어느 때는 다른 이름으로 됐다가 이렇게 몇 번씩 박스가 바뀌긴 하죠. 이건 굉장히 초기 박스인 것 같아요. 자, 시리즈가 이렇게 요 그림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이건 좀 경주용차처럼 되어 있고요. 오토바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요거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 요거 못 만들어 봐서 이게 되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도 3도 색깔을 써줬네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중앙 막대기에 중앙이라고 하나 써 있죠. 그럼 조정석에 딱 붙이는 게 어릴 때도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아, 웃겼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네, 웃겼다는 표현이 왜 쓸데없이 중앙각을 꽂아야 되는지 아마 대부분 꽂고는 그냥 빼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이렇게 런너로 되어 있죠. 100원짜리에 딱 맞는 그런 사이즈예요. 여기 흘림체처럼 붓으로 쓴 것처럼 중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각을 굉장히 알리고 싶었나 봐요. 자, 역시나 그 칼라나 이런 건 썩 좋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때는 왠지 이 잡지에도 이런 그 제품 광고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도 한 번쯤은 또 아이들이 만들어 보거나 그랬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자, 뭐 건담은 지금 뭐 모르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여자아이들도 요즘 건프라를 이렇게 하니까요. 자, 그렇지만 건담의 그 역사는 굉장히 길죠. 우리나라에서도 건담을 발매한 역사가 굉장히 길고요. 아카데미에서도 여기 100원짜리로 제트 건담을 발매했을 정도로 건담은 정말 다양한 과학사에서 이렇게 손을 많이 댔죠. 그래도 아카데미께 가장 디테일이나 이런 건 훌륭했었고요. 그리고 의외의 과학사들에서 수많은 건담을 또 냅니다. 여기 보면 더블 제트 건담인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제트 건담 마크2 뭐 다 붙여놨어요. 더블 제트 건담, 제트 건담 마크2. 건담이 초능력 우주선으로 변신된다. 자, 엉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런 거 더 좋아하시죠. 이렇게 보고 자, 더블 제트인데 이렇게 뒤를 살짝 보면 얘는 그냥 마크2인데 어깨나 이런 거 완전 마크2인데 이렇게 하고 근데 뭐 하체는 분리를 시켜놨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요거 이게 제가 이 상자를 열어보면 이게 고라이온 머리 윗뚜껑 같아요. 머리 윗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이온 비행기가 되는 건담이에요. 이거 되게 아무튼 더블 제트라고 해놨는데 여기 라이플 보면 마크2의 그 라이플이 들어있고요. 아, 요건 바주카죠. 바주카가 들어있고요. 자, 뭐 백팩 같은 경우도 마크2의 그거처럼 보입니다. 방패도 그렇고요. 뭐 더블 제타 뿐만이 아니라 요런 유건담 여기 뭐 1000원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아이들은 그 건담을 미니백과에서 또 많이 접하기도 하고 아카데미에서 퀄리티 좋은 건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형 건담들을 정말 많이 또 만들어냈죠. 자, 백인 대장인데 릭 디아스에다가 얼굴은 RX78에다가 뿔은 또 삭제를 한 이런 또 조합을 만들어 놨습니다. 백인 대장 이렇게 해서 철인 28호는 뭐 그대로네요. 자, 그치만 내용물은 제법 또 백인 대장 같은 한번 이렇게 열어볼까요? 어우, 엄청 낡은 런너가 나옵니다. 자, 런너는 뭐 마크2 같기도 하고 여기는 백인 대장의 그 바디네요. 그리고 얼굴도 백인 대장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건담은 샤니에서 나왔던 그 과자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좀 정밀한 그런 시리즈의 그 100원짜리 같은 100원짜리인데 관절을 움직이는 그런 건담들이 쭉 나왔었고요. 또 여러 가지 과학사에서 이렇게 건담을 또 만들곤 했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외에도 수많은 제품들이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뭐 문방구라는 게 뭐 멸종을 해버려서 지금 이런 걸로밖에 추억할 수 없는 게 상당히 조금 뭐 아쉽죠. 아쉽고 늘 말씀드리면서 좀 그리운 생각 들고요. 저희 유년기를 굉장히 좀 즐겁게 해줬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자, 일요일 주말 또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감사합니다.